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 3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금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는 작년에 확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성립과 소멸, 소멸과 성립에서 여러분들 또 여기서 출제된다 그러면 이 출제 가능성이 이쪽 부분에서 높다 그랬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이 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립은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확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죠. 그럴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취득세는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그 취득자가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때 그 취득자는 그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취득한 때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는 생겼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세금 계산 안 해서 모르죠. 자, 그래서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확정이요. 자, 이거 또 뭐냐면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항상 뭘 떠올리냐면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왔다가 세금 계산해서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게 되면요, 신고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 인해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은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 물어봅니다.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신고 납부한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신고 납부한 애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있어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의무자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세금 계산에서. 자, 그럴 때 소멸. 자, 납부하게 되면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 없어지죠.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가 돼서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는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데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납세의무 확정이요. 자, 납세의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을 계산합니까?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자,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자,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과세관청에 세금 계산했으니까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보통 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뭐 자동차세나 개인분 주민세도 거기서 날라오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요? 고주서 날라오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납세무자 고지서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역시 납부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또 납세무 확정,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아시면 되는데, 이건 아까 우리가 했어요. 이건 징수 방법, 신고 납부인지 보통 징수인지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고, 소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납세무 성립 시기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 교재 32페이지 거기 제1절 납세무 성립해서 길게 나와 있는 얘기, 그림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32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1번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 34페이지까지 이어서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의 편의상 지방세 국세를 묶어서 제가 한번 납세무 성립 시기 세목별로 한번 기억하기 좋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납세무 성립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해드렸나요? 여기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했더라 제가. 아니 기본 이론 때, 지금은 오늘 뭐 심화 이론 저 첫 수업이니까 제가 기본 이론 때 한 것 같기도 하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어떤 분은 토끼 그런 분이신데, 그렇죠. 전래동화를 안 본 것 같아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자만하다가 졌잖아요. 그래서 예능을 하는 저 토끼인지 어떻든 간에 그냥 정석대로 달려가지고 그냥 결승 넘으면 되는데, 너무 빨리 이겨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거북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거북이가 요만큼 왔을 때 힘들게 따라왔을 때 바로 결승선 딱 넘어가지고 약 올려주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진짜 잠들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추월당해서 졌잖아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비하인드 스토리. 그날 토끼 있잖아요. 엄청 열받아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북이한테 졌다는 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오고 있는데, 길에서 달팽이를 만났어요. 근데 달팽이가 하는 얘기가, 야야야 너 토끼 너 거북이한테도 경주하다가 졌다면서 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달팽이를 발로 뻥 차고 있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토끼가 절치부심합니다. 엄청 열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달리기 연습 엄청 합니다. 아마. 자, 그래서 연습하고 막 엄청 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절치부심하면서, 그러다가 1년 다시 되는 날이 있죠. 야 거북이 너 다시 나랑 경주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준비 땅 했는데 있죠. 원래도 토끼가 빠른 데다가 1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더 그냥 쏜살같이 더 빠르게 쫙 결승선 앞에서 넘으려고 딱 하다가 생각 드는 게, 아이고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이기면. 그래가지고 힘들게 거북이 왔을 때 이제 놀리면서 또 결승선 넘으려고 있죠. 결승선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작년보다 더 안 오잖아요. 기다리고 지쳐다가 자만하면 안 된다 막 하면서 아무리 막 꼬집고 막 이렇게 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았지만 결국은 졸음 못 참고 또 잠들었죠. 그러다가 또 졌어요. 야, 진짜 그날 있죠. 거북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서 술 이빠이 먹고 와가지고 집에 잠자고 있는데 있죠.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자고 있는데 나중에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딱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1년 전에 차버렸던 달팽이 있죠. 걔가 씩씩대면서, 야 시방 네가 날 찾냐? 딱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저는 여러분 별로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1년 동안 힘들게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귀여운 달팽이 있죠. 그 달팽이. 자, 여러분 봅니다. 납세무
우리 성립학종 소멸에서 납세무 성립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는요, 취득세 과세물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어쩌고 좀 틀려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급학교 권리를 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사족 들어가면 틀려요. 자, 등기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또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날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6월 1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납세무 성립하고. 자, 친구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니까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부는 생략했습니다. 뭐 수력 발전하는 때, 뭐 원자력 발전하는 때, 지하수 채수하는 때, 지하 자원 광물을 채광하는 때, 뭐 이런 건데 참고고요. 소방부만 잘 기억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언제요?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다음 중 납세무 성립식이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얘네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주민세도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아까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했죠. 면세점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잖아요. 이거 나왔었잖아요. 개인분 주민세. 여러분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요. 여러분이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죠. 동네마다 좀 틀려요. 구마다, 시군구마다. 저희 동네는 12,000원인가 그렇던데. 자, 어떻든 간에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얘도. 근데 언제냐면 얘는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사업소분 주민세 땡땡 7월 1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과세 기준인데 7월 1일입니다. 자, 다시요. 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아닙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 아니라 언제다? 7월 1일.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얘들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에 따라가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게 지방소득세니까.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12월 31일 날 이 지방소득세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소득세 따라간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농특세, 뉘집자식이나 얘네들 항상 보면 족보 떠올려야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뉘집자식입니까? 북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들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본세를 말하는 거예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표현은 지방세와 국세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땡땡 취득하는 때 맞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땡땡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맞죠? 이렇게 본세 따라갑니다.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하는 때 이렇게 본세 따라갑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인데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면 1년 내에 소득세 신고하다 다 보내겠죠. 그러니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만 기억하세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그게 언제냐면 12월 31일입니다. 자 보세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에 대해서 12월 31일이 되면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12월 31일 날 비로소 납부할 의무가 생기니까 이때 소득세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땡땡 12월 31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소득세 납세무 성립식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12월 31일이라는 거
꼭 같이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다, 소득이 발생한 때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막 바꿔요. 아니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딱 기억합니다. 근데 소득세요. 우리 기본 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배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랬죠? 자,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데 그냥 달의 말일만 기억하여. 그냥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인데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자,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자,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 수시 부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이거 헷갈리니까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올렸다 내렸다. 잘 보세요. 이거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수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 부과하는 때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그냥 헷갈려가지고 틀린단 말이지.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냐?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아셨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지 수시부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봤는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줄거준 것만 보시면 돼요. 32페이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 하단에 취득세 밑줄입니다.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밑줄이야.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런 식으로 사족 들어가면 틀려요. 33페이지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게 있는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 시험 관계없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이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이요. 그리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밑줄이요. 레저세 필요 없습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밑줄이요. 과세 기준일 언제요? 7월 1일.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거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업원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정답 질문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방소득세 7번 밑줄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소득세에 따라가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줄긋지 마시고요. 얘는 부가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 성립시도 꼽살이 껴요. 부가세는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줄은 긋지 마시고.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얘는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밑줄이요. 하여튼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간다. 그리고 10번 가산세 있죠? 요거 개정이 나쁘지 않은 가산세로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요것도 개정이 되는 내용인데 2024년도부터 시행돼요, 이거. 그래서 기억 그다음에 붙어 해 가지고 거기 기억부터 해 가지고 리을번까지는 요거 삭제입니다. 요 삭제예요, 전체. 요거 2024년도부터 이렇게 시행됩니다. 법은 바뀌어 있는데 시행 시기가 2024년도부터예요. 자,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산세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전제를 하는 그 연계되어 있는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고요. 미음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밑줄이요. 그래서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것만 밑줄이요. 그리고 기억부터 리을번까지는 삭제고요. 그다음에 11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가 소득세,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 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고요. 체크고 12번 밑줄입니다.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밑줄 짝이요. 그리고 넘기지 말고 보조단 오른쪽 맨 아래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맨 하단에 33페이지 맨 하단에 3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 언제요? 6월 1일 재산세 친구 밑줄이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만 밑줄 소방분만. 34페이지 봅니다. 국세납습 성립시기요. 국세납습 성립시기 자 동그라미 1번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짝이요. 12월 31일 시험에서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나오기도 하고 12월 31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단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밑줄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밑줄짝이요. 그냥 기억할 때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아셨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요.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재산세랑 똑같고요. 밑줄.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참고입니다. 상속세 상속계 시되는 때. 피상수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고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밑줄입니다. 과세 문서 작성하는 때 밑줄. 그리고 9번 농어촌 특별세 본세 납품 성립하는 때 밑줄이요. 자, 그러니까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준 6월 1일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해놓고 땡땡 과세 기준 6월 1일 이러면 맞는 거예요. 본세에 따라가고. 10번 가산세 너무 복잡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리고 11번도 됐고 12번 밑줄이요. 수시로 부과해서 증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자, 수시부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제2절 납세음 확정입니다. 잘 봅니다, 여러분들. 절 보시고요. 자, 절 보시면 이제 핵심 콕 중요 질문 나옵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OX요. X입니다. 어느 따라 오세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또 보십니다. 핵심 콕 중요점은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상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 O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 7월 1일.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회오리 치는 거 보니까 또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박스형 문제입니다. 아까 박스형 문제가 고른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이런 형태의 박스형 문제도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하는 경우에 부동산 세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이다. 맞죠?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이다. 맞습니다. 이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12월 31일. 맞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다. 맞죠? 다 오르네요.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게 또 전형적인 출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박시형 문제 출제 형태 중에서. 자, 그래서 못 오른 지문입니다. 납세의무 확정을 봅니다. 이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항상 떠올리시고요. 자, 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근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과세표준과 세금,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 물어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될 수 있고요. 징수 방법은 반드시 외워야 돼. 안 외우고는 못 배워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자, 강론 안 배우신 분들은 이제 강론에서 다 또 하니까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봅니다. 보통 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까, 이거? 납세의무자의 과세주체예요? 과세주체가.
자, 납세의무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은 다음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자,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보통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되죠.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도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종부세, 부가세 때 농특세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만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나오기 전에, 자, 문제 풀기 전에 교재 마저 볼게요. 35페이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징수 방법 하면서 납세의무 확정, 신고 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건데, 거기 특징에서 양가로 2번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세액의 확정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가 된다. 즉 이 경우 확정의 효력은 뭐 신고 제출하는 이런 건 참고해 줄긋지 마시고, 하여튼 납세의무자 우리 교재는 제가 시험 문제는 제가 설명한 아까 서술한 대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는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고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지방세에서 취득세, 미줄 걷죠 아까?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 지방소득세 지 동그라미, 등록면허세 밑줄, 또 이렇게요. 지방교육세 끝에 밑줄이요. 지혜 동그라미.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하는 특정. 그 다음에 신고나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37페이지로 갑니다. 보통징수나 부가가산의 세금이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유서를 발표해서 징수할 때 납세의무 확정에서는 누가 납세의무 확정하느냐? 자, 그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과세주체가 하는 거고 과세주체가 납세의무 확정하고 2번 밑줄이요. 세액의 확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가 된다. 밑줄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국세가 어떤 거냐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밑줄이었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이었고요. 국세에서는 종부세 밑줄이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입니다. 자, 그리고 기한 후 신고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문제부터 풀고요. 자, 문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목 어떤 거냐?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신이어 결이에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면 신, 결정하는 때 확정되면 결.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종부세는 신의 결이에요. 예? 신의 결이에요. 자, 종부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죠. 자,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재산세 보통징수하니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입니다. 얘들은. 자, 등록면허세 신의 결의 원칙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재산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이고요. 자, 그래서 2번 아니고 3번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니까 다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목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겁니까? 예? 3번이죠, 여러분들? 예. 4번 등록면허세 신고하는 때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느 때? 재산세 친구니까 결정하는 때. 양도세 신고하는 때. 자, 그래서 4번은 아니고 얘 때문에. 자, 5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신이어 결이에요. 부가세는 보세에 따라가니까 재산세에 따라가니까 언제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하니까. 종부세 원칙 결정하는 때.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지방소득세는 이건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종부세 결정하는 때고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기한 후 신고 및 수정 신고인데 오늘 요까지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 자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기한후 신고, 수동 신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기한후 신고, 수동 신고. 시험은 이 기한후 신고와 수동 신고는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 옛날에 지방세법에 이 기한후 신고가 있었을 때, 수동 신고가 있었을 때, 그때는 기한후 신고가 취득세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 기본법으로 옮겨온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 수동 신고를 잘 알고 갑니다.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고 기한 지났는데 그러면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 적용되는데 우리가 고지서가 날라오기까지 과세권자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날라오기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냐? 시간이 하루 딱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할 일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내올 때까지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신고기한 지났어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내가요 자진해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죠. 또 공무원이 세금 고지서 보내기 전에 했으니까 일선도 줄어들죠. 혜택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한후 신고. 수동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어요. 과소 신고. 그래서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동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상자 한번 봅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하는 거예요. 옛날 시험에 지방세 있을 때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제출한 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한후 신고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고, 수동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가 하는 게 수동 신고고요.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기한후 신고나 수동 신고나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요. 결정 통지 전까지, 경정 통지 전까지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요. 고지서 받아버리면 안 돼요. 나 오늘 오후에 기한후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 이런 식일 거예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지나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자, 신고 납부 절차.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요. 자, 가산세는 당연히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고 이거 잘렸는데, 수동 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 또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그럴 때 혜택이요. 여기를 잘 보세요.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냐면요.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원래 20%잖아요. 거기에 절반 50% 깎아줘요. 그러니까 10%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30% 깎아주고요. 무신고 가산세.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20% 감면해줘요. 자, 저시요. 기한후 신고했을 때 자, 어떻게 깎아주냐? 50, 30, 20% 깎아줍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특히 이건 좀 외워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에 기한후 신고하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감면. 50, 30, 20% 감면이요.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줘요. 기한후 신고에 관한 거나 무신고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지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안 해줍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50% 감면한다. 땡이에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준다는 걸 주의합니다. 수동 신고는 원래 굉장히 길어요. 긴데 제가 좀 압축해놨는데,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동 신고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동 신고하면 75% 감면, 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수동 신고하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제가 좀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1년 내 같으면 뭐 3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근데 얘도 어떻든 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줘요. 아주 길게 이렇게 쭉 돼 있어요.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수동 신고하면 10%까지 이렇게 쭉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수동 신고는 그냥 요 앞부분만 좀, 이런 것이 몇 년 전에 개정된 거라 요 앞부분만 좀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수동 신고했다. 과소 신고 가산세 깎아줍니다. 90% 감면.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50% 감면. 90, 75, 50%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쭉 감면해 줍니다.
달달달은 못하더라도 앞부분이라도 좀 눈여겨서 알아두시고요. 똑같아요. 수정신고도 신고에 관한 거라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꼭 기억합니다. 둘 다. 자,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안 해주고요. 자,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 요거 하는 건데 기본서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설신고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그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 깎아줍니다. 감면해줍니다. 이건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만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중에 뒤에 양도세에서 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기한후 신고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보시니까 기한후 신고 신고기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밑줄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밑줄이요. 지자체장이 그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금과 세액을 자 밑줄이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 제출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이요. 기한후 신고에는 납세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 납부하더라도 납세물과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아까 봤다시피 납세무자가 기한후 신고했다고 납세물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기한,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물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 제출했다고 하고 나서 기한후 신고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한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줄을 긋지 마시고요. 해석상 나오는 거라 참고적으로 보시고. 세액결정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살짝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38페이지 가산세 감면입니다. 자, 가산세 감면. 거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에 기한후 신고했을 때 밑줄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 감면. 2번 1개월 초과 3개월 내 밑줄 몇 프로 감면? 50% 감면. 무신고 가산세 죄송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그다음에 3번 3개월 초과 6개월 내 했을 때는 20% 감면 밑줄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 4번 과세비중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해주지 않는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다가 보조단에다가 뭘 써놓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X 해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보조단에 써놓으세요.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한다고 슬쩍 속여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X 써놓으세요. 그리고 38페이지 수정신고 봅니다. 수정신고 요건이요. 지방세 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밑줄이요. 또 납기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밑줄이고 그 아랫줄 과세비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 수정신고 절차. 지자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통지하기 전으로 자 밑줄이요.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나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39페이지 출제 한 번도 안 되는데 괜히 우리가 샅샅이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보는 거니까 39페이지 가산세 감면. 자,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몇 프로 감면? 90% 감면 밑줄. 니은번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정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밑줄 50% 감면.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했을 때 10%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이 정도만
살짝 아시면 돼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이라 기하노신고, 수성신고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아까 제가 표로 정리해드린 이런 내용만 아시면 되고, 특히 기하노신고나 수성신고나 납부지원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런 정도 알고 한번 가시면 됩니다. 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끝냈으면 그냥 나도 편하고 좋긴 하던데, 우리 오늘 배운 거 교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쭉 훑어서 복습은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집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저랑 같이 쭉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의 의미 특징을 배웠는데, 자, 교재 앞부분 의 특징 그냥 읽어보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납부이행 방법, 여기서부터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납부이행 방법입니다. 세금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허용되는 세금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뭐만? 상속세만 물납 허용되고요.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뭐? 재산세, 국세에서는 죄송합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 그리고 또 있죠?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될 때는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022년 개정세법. 국세에서 분할 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목별로 또 한번 비교해 보면 주요 세목별로,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물납 X, 등록면허세 물납 X,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물납, 양도세 물납 X입니다. 자, 분할 납부요. 취득세 분할 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O,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 골라라. 그럼 뭐? 재산세만. 물납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재산세만. 종부세 분할 납부 O, 양도세 O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핵심 꼭 지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론만 쭉 훑어보겠습니다. 조세 분류에서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과세 주체 지방세에서 자 보세요. 특광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 취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세 가지가 특광 도입니다. 과세 주체.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이기 때문에 특별시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재산세는 시군구세고요.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도세 아닙니다. 특광시군이고, 주민세 특광시군입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셔야 되니까 생략합니다. 또요, 여러분 보시면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에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죠? 일반적인 운영 경비 충당합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목적세 5가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서 어떻게 배웠다? 교교농, 찌찌 목적세. 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찌,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들만 목적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에 따라서 세목별 세율 구조,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우리가 어떻게 배웠다고요? 비누. 취득세, 등록면세는 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세, 부가세. 자, 보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들 부가세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그래서 뉘집 자식이냐 족보. 농특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눈으로 잘 익혀둡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부과되고,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이렇게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 20% 부과되고, 양도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자,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과세주체의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죠. 예, 특광시군이고 얘만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얘만 특광시군. 나머지는 특광도. 제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게 10% 부과된다 무조건 틀려요. 자, 얘는 독립세입니다. 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땐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고요.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도세 지식으로 풀면 됩니다. 몇몇 특징 빼놓고는. 자, 핵심 꼭 질문은 생략합니다. 자, 보시면 조세 분류,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요. 자, 딱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부과되는 애들을 자, 볼 건데요. 우리 제가 이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거, 취득 보유 양도에서 그림을 그렸던 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동네 이름엔 다 참견하고 돌아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농부 아저씨, 취득과 양도 다 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씨의 시도 읽어드렸는데 내가 사랑하는 수험생 얘기도 해드렸고요. 징수 방법 우리 봅니다. 자,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선 신고납세. 신고납부 방법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죠? 미납부했다. 납부기한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전 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요. 지방세에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애들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주체.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국세는 납부고지서 발부했습니다. 납부기한이 있는데 미납부했다? 고지서 바꾸서? 그럼 어떤 지를 받느냐?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을 때 지방세는 뭐?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얘는 재산세는 보통, 얘네들은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국세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 있어요? 딱 하나만 기억해도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자, 정부부가세입니다. 자, 특별징수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또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자,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함께.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예외적으로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나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고요. 자, 가산세 가산금 한번 좀 더 봅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할 때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세입니다. 얘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조세에 포함합니다. 이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가산세는 해당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즉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조세를 감면할 때 자, 국세, 지방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금을 깎아줄 때 자동으로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징수 순서상 저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 또, 자, 여러분, 가산세는 우리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기간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 됐더라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 가산세, 이제 지방세나 국세나 일할로 적용되는 일할로 적용되는 이 납부지원 가산세, 가산세율 다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통일했습니다. 이제 0.022%, 즉 10만 분의 22로 적용됩니다. 1일 0.022%. 그 다음에 가산금, 지방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국세는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가산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시켰는데. 지방세는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자,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의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죠. 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중가산금이라고 하죠. 이걸 말합니다. 자, 가산금은 연체이자적 성격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조세에 포함시키면 눈덩이처럼 이자가 원금에 포함, 이자가 원금에 포함 이래가지고 자 그리고 원금이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지는 문제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겁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가산금 고지세액이 된 납부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이요.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60개월. 자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세목별로 따로따로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각각 판단합니다. 자,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 가산금 종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자,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씩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다만 지방세는 이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 한도가 있어가지고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한도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부과가산하는 세금 고지서가 발부될 때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가 발부됐다.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지방세는 가산금 적용됩니다.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국세는 고지서 바꾸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납부고지서 발부됐는데 납부기한에 미납부에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3% 까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자, 하루만 딱 지나도.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중가산금. 국세는 바로 그냥 1일 다음 날부터 1일 0.02%로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됩니다. 합한 게 국세 납부지원가산세고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국세 몇 년? 5년까지만 이 0.02%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지방세는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적용 안 해요. 근데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지원가산세 1일 0.02%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만 원 미만이어도 30만 원 미만이어도 이 3%는 무조건 적용돼요. 3%는 그냥 무조건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 잘 하셨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보시면 우리 다음에 어떤 걸 보느냐. 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요. 우리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점, 취득세 대표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금액인데 취득세가 대표적이죠. 취득세는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 우리 교재 없지만 참고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면세점만 나왔다. 몇 제곱미터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 종업원 주민세는 급여 1억 5천만 원 눈여겨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재산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특이하게도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얘네들 고유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징수합니다. 2,000원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소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준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없고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세는 산출한세액이 그 밖의 등기등록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등록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을 해석하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최저한세 규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우리 최저한세까지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리고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럴 때 납세의무 성립 시기 우리 금방 봤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고 며칠 경과하는 때 이런 거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얘들 납세의무 성립이 똑같습니다. 비교할 게 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하시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지방소득세도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지방소득세도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얘네들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언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고요.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만 기억합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이죠.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꾸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시로 부가에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가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를 다 봤습니다. 자, 확정입니다. 이제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납세의무 확정이요. 확정 방법.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의무 확정한다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됩니까? 신고하는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하는 때 확정입니다. 자, 국세에서는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보통징수, 부가가세는 세금은 과세주체, 과세관청에서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돼요? 결정하는 때.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나 원칙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보통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국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종부세. 아, 이거 하루에도 오늘 지금 몇 번씩이나 이거 징수 방법 했습니다. 지금 교재도 보면서 한 4번 한 것 같은데 지금 복습을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수동 신고는 신고 기한 신고 제출했는데 과소 신고한 자가 하는 거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둘 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데
무신고 가산세, 기한의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자, 기한에 따라서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1개월 내 기한의 신고에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내 20% 감면, 50, 30, 20. 자,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0%까지 쭉 내려갑니다. 둘 다 결론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수줍게 새순을 일어세우는 들풀이 대견하네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저는 그 언 땅에서 파랗게 그냥 새순이 있죠? 돋아날 때 있죠? 그거 보면 항상 저는 감동이 맨날. 야, 진짜 눈물이 핑 돌아요. 그 대지를 뚫고 파란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힘겨운 시간이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굴곡이 있어가지고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요. 본인을 믿고 살다 보면요. 또 반드시 좋은 시절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꼭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습니다. 몇 번의 고비와 언덕을 넘으면요. 합격의 예감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이해 안 된다고 바로 원망의 눈치를 보내면서 딴 데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이고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흔들림 없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희보다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3, 4월 과정 4월 달 되면 또 흐트러지기 쉬운데 3, 4월 과정 반드시 심화 이론 버텨내고 또 잘 이겨내서 유학직 과정으로 잘 넘어가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